변세시파 공부하셔야 됩니다. 변세시, 변세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변방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옛날 악부에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조조의 시 보면 약간 변세시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악부의 자유로운 형식하고 정열적인 기풍 이런 것들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주제도 거기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성당 시기에는 왕창령 이기가 유명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는 여러분 왕창령, 잠삼, 고적 당 전체를 통틀어서는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 악부의 한 조류 중에서 국경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던 그런 문학 의식을 계승했다고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보자면은 국경 주변의 풍경을 당연히 다뤘죠. 그리고 처절한 전쟁을 다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인간 세상의 주제하고 관련된 예, 그런 얘기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7원을 위주로 주로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풍경 묘사하고 전쟁 묘사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사연을 써야 되니까 조금 길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악부 중에서 원으로 쓴 악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로 오게 되면은 변세시파는 7원을 위주로 주로 쓰게 됩니다. 우선 왕창령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사람 생물연대를 보시면은 안사의 난 조금 지나서 사실상 안사의 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봐도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27년에 이 사람은 진사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보면 나이가 약 우리나라 나이로 30살 정도죠. 그때 합격을 해가지고 관직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이른 시기에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특징이 성격이 막 조용하고 차분한 이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자천당하고 어디 멀리 쫓겨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변세시를 쓸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변세시의 특징을 보면요. 호쾌한 작품도 있고 슬프고 애절한 작품도 있습니다. 호쾌한 작품에서는요. 전쟁의 승리, 군사들의 활약 이런 것들을 주로 묘사를 했고요. 슬프고 애절한 작품에서는 어떤 고향을 떠나서 멀리 있는 병졸들이 고향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속에서의 고난 이런 것들을 노래한 그런 절절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창영은 흔히 이제 변세시의 명수로 알려졌지만은 이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전원파적인 그런 시도 많이 창작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의 품격을 이룬 시인들이요, 이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창영이 나는 변세시를 써가지고 변세시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쓴 시가 변세시가 좋은 게 많아졌던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면은 어, 다양한 주제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왕창영은 변세시가 유명하지만 자연 시도 많이 썼다,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사람은 짧은 7원의 절구를 많이 창작을 하였는데 왕창영이 유명해진 거는 쉽고 이렇게 짧은 행의 시를 많이 잘 쓰다 보니까 그 시 자체도 구어체적인 면모가 강했고 따라서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악공하고 기녀들에 의해서 노래로 많이 불려져 가지고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한 한마디로 왕창영은 유행가 가사를 쓴 작사가로 유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왕창영의 시 중에서 두 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어, 짧은 절구가 유명하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특히 또 칠연을 잘 썼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칠연 절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시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진나라 때의 밝은 달이 그리고 이제 한나라 때에서는 어떤 관문, 옥문관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나라 때의 지금 당나라 때 사람이지 않습니까?
진나라 때의 밝은 달과 한나라 때의 옥문관 이 요새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만리로 긴 어떤 정보를 갖던 출정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용, 용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나라 때 비장군 이광이 활약을 했던 그 지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장군 어, 용성의 비장군 이광이 있게 했다면은 이게 사역동사지 않습니까? 뭐뭐 하지 않도록 했을 건데 이것도 사역동사입니다. 오랑캐 말이 음산을 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 역사적인 어떤 회고를 하면서 특히 역사적인 인물 비장군 이광을 거론을 하면서 지금 변방에서 이 문물을 지금 이렇게 보자 하니까 굉장히 지금 심사가 지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그 사물들은 그대로 있는데 문물들은 전해지고 있는데 달과 요새를 지금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길게 출정을 떠났던 인물들이 웬만하면 전부 돌아오지를 못하는 역사적인 비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비장군 이광도 이 사람도 명성을 떨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말로가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면은 이 사람을 거론을 하면서 어, 그 오랑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침입을 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부단한 어떤 그 이민족과의 분투를 다루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역사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비극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중앙 관계에서는 크게 이제 자기 성격이 워낙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잘 맞춰주고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쫓겨나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어떤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중앙 관계에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어, 뭔가 조금 음, 예 자기 자기들이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난의 어떤 행군을 펼치고 여기서 분투를 해옴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비장군 이광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명망은 남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중앙 관계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그런 어떤 그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어, 그 사실을 조망을 하면서 지금 이 변방의 어떤 그 정서를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분 간겨의 정서가 남아 있죠. 자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건 종분행이라고 해서 보면 이것도 이제 짧은 실언의 어떤 절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청해를 청해를 덮은 구름이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눈산을 어둑어둑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홀로 된 성에 올라서 아득히 바라보니까 옥문관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런 사막에서는 여러 번의 전투에서 갑옷이 이게 뚫리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누란 이게 이제 서역 중에 한 큰 나라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제법 컸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역사적으로 큰 대처가 계속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란을 격파하지 않고는 끝내 돌아갈 수가 없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변세시의 한 전형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첫 두 구에서는 어떤 그 배경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음, 분투가 계속 일어났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 그 어떤 역시 이제 비분 관계 정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누란을
그 이 이민족을 반드시 섬멸을 해야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기계를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기계를 살려서 이 변방의 방어를 철저히 철통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한번 분투를 다지면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왕창영의 변세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두 시를 통해서 맛을 한번 봤습니다. 이기는 어떨까요? 이기는 보시면은 이 사람의 생물 연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직을 일찍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725년에 진사과 합격을 해가지고 관직 생활을 하면서 최호, 왕유, 왕창영 이런 사람들 당대의 거두들과 시로서 교제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비교적 일찍 그만두고 고향에 인거 생활을 하면서 오원고시 그리고 칠원가행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제 거침없는 재능으로 사물의 특징을 기막히게 잘 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물 묘사에 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변세시를 보자면은 가행체의 특징을 잘 살려서 거침없는 격정을 시작에 반영했다고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고종군행입니다. 역시 이제 변세시를 썼는데요. 대낮에 산에 올라서 봉합부를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황혼역에는 말을 물먹이기 위해서 교화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행인이 이렇게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경계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어, 사막의 바람이 불어서 어두워지는 그런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되고 오성공주입니다. 오성공주 그러니까 공주의 비파 소리가 어, 숨겨진 원망이 많게 그렇게 이제 들리고 있다 해서 어떤 변세의 그런 처량한 어떤 정서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들녘 구름이 만리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성곽조차 없는 그런 아주 아득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눈이 섞인 비가 막 휘날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넓은 사막에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랑캐 땅의 기러기가 애절하게 울면서 밤마다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랑캐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쌍쌍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옥문에서는 여전히 길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응당 생명을 걸고 장차 어, 경거 장군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마다 전쟁 와중에 뼈가 묻혀 있는 게 어, 변방에 이렇게 이제 황량한 어떤 변방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질없이 보이는 게 뭔가 하면은 포도가 한나라 왕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그 대가로 포도가 이제 한나라 황실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역에서 활동을 하죠. 포도는 서역에서 납니다. 중국의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어, 이 어떤 오성공주를 이렇게 곡물로 보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백골로 묻히면서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변방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대가로 한나라와 황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고초에는 아랑곳도 없이 사치를 즐기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지금 계속해서 어,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민초들의 어떤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상류층의 어떤 화려한 생활은 또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비되게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기가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기의 어떤
감정을 이런 정서를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와중에 이런 황씨를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기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어, 비판적인 정서가 시에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솔직하게 노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변세시파로 분류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변세시보다는 주로 이제 어떤 그 광, 뭐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유명한 어떤 관광지를 읊어가지고 그 시가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요. 채호 그리고 왕지환, 왕한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